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기나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일하는 시간은 참 길고 쉬는 날은 짧게만 느껴지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슬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나긴 연휴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던 한가위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지속된 하락으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의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현재 미 대통령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있었을 텐데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주식시장 대폭 하락, 비트코인 또한 하락을 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또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선이 11월 3일로 다가오면서 연설 등 행동 예정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자칫 중증화되면 외교 및 경제 파장도 불가피해지자 시장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 다우 선물 그리고 뉴욕 시장 폭락 등 시장에 경계감이 퍼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동반 하락을 했죠. 이러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하락이 마치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규모 폭락을 보는 듯한 움직임인데 3월 코로나 때의 공포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하락 속 어떠한 대처를 보여야 할까요? 현재 시장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정말 이러한 폭락장 속 자산을 더욱 매입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그 시기가 다르겠지만 자본주의 특성상 어떠한 위기가 와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에 휩싸인 시장 분위기에서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 안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있죠. 바로 비트맥스인데요. 비트맥스의 CEO 등 4명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무부와 CFTC, 비트맥스 거래소 CEO 등 4명 기소가 되었고 CTO는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와 CEO인 아서 헤이즈 등을 고발하며 공동 창업자인 사무엘 리드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금 세탁 방지인 AML과 KYC 등에 관한 CFTC 규정을 위반해 미등록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게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뿐 아닌 AML의 경우 고의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비밀법에도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변호사이죠. 제이크 체르빈스키의 경우 이번 소식에 대해서 뉴욕 남구의 연방지검이 은행 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서 헤이즈를 고발한 것은 지금까지 CFTC의 고발보다 영향력이 지극히 높다고 지적을 하면서 징역은 최대 5년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밑에 비트맥스의 대응이라는 부제를 보자면 비트맥스의 경우도 이 CFTC 그리고 미국 사법부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맥스의 경우는 이러한 일이 터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의 경우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올해 초에 나왔던 내용인데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인 FCA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맥스의 경우 영국 내 합법적인 운영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고 영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뿐 아니라 이번 연도 5월의 경우는 비트맥스 측이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사기, 시장 조작 혐의로 소송을 당했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이즈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비트맥스에서는 하루 만에 5,6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갔다고 하니 현재 이런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과연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언제쯤 회복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나온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이후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50개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죠. 블록체인 데이터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누군가 2010년 10월 2일부터 보유된 비트코인 50개를 옮겼다고 합니다. 올해 5월 20일에도 유사한 일이 보도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5월 당시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비트코인이 7% 이상 하락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 코인의 움직임이 사토시가 자신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나왔었는데 몇몇 전문가들의 경우는 사토시와 관련된 파토시 블록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토시라는 것이 이제 사토시가 직접 채굴한 블록의 경우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파토시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파토시 패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참 시장의 하락이 시작되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락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하루빨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장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이 된 거래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경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거래소는 DigiTex라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거래소의 이름은 디지넥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디지넥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인데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넥스 거래소의 경우 싱가포르 상장 기업과 합병 방식으로 나스닥의 주식 공개를 실현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등 주요 증시의 디지넥스 거래소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 업계가 더욱 진출하여서 현재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혀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2020 리플 스웰에 관한 소식인데요. 기조 연설 예정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개최 스웰 기조 연설 예정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리플사가 10월 14일부터 15일에 양일간으로 개최할 예정인 연례 컨퍼런스 스웰 2020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담당하는 스피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표된 스피커는 2명으로 스위스의 국제적 비영리 단체 세계 경제 포럼인 WEF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데이터 정책의 책임자인 쉘라 워렌 그리고 세계은행그룹의 금융 소외계층 포용 인프라의 매니저 마헤시 어탐 찬다니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름 참 힘든데요. 정보에 의하면 워렌의 경우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월가의 변호사로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탐 찬다니의 경우는 세계은행에서 주로 결제, 마켓 인프라, 크레딧 인프라 등 소외계층 포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한 인물들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이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신흥 산업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플 스웰의 경우 매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리플사의 대표적인 컨퍼런스인데 가격만 놓고 보자면 스웰이 끝난 후 가격의 하락을 줄곧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식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XRP로 프로게이머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e스포츠는 SBI VC 거래소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하면 소속 선수 XRP로 연봉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스포츠 프로팀 SBI e스포츠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SBI BC 트레이드 주식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0년 9월부터 톱 파트너사로 공식 웹사이트, 유니폼 등의 SBI VC 트레이드 로고를 게재하여서 선수들의 도전과 활동을 응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e스포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게임을 스포츠화 시킨 것이죠. e스포츠의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러한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연봉의 경우 본인들이 원할 경우 XRP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의 활용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못한 분위기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참 아쉽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닌 미 증시를 포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마치 3월의 코로나 때를 다시금 보는 것 같은데 만약 이때의 펀더멘털과 비슷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낙폭보다 더 큰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도 무서운 시장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죠. 오히려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어렵죠. 어려운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현명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 1.62% 하락하며 지금 1232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1.8% 하락이 아니죠. 네, 0.74% 상승을 했네요. 40만 5천원대. 테더는 환율이죠.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요. XRP 시가총액 4위의 경우는 0.0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9위의 크립토닷컴 코인, CRO 코인의 경우도 0.05% 상승 17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7.8%로 지금 몇 주 전 대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높죠. 57.8%라는 높은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